다음은 유명무실한 기능 탑6입니다. 실사용도가 떨어지거나 명목상 존재만 하고 도저히 쓰기 힘든 기능들입니다. 6위는 메시지, 카톡 답장 기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구는 지정되어 있는 답장 리스트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 대화는 그렇지가 않죠. 카톡을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워치에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 뭐 하세요 이렇게 뜨는데, 이쪽에 보시면 리스트가 AI가 선택해서 몇 가지 적합한 대답을 적어줍니다. 근데 막상 쓸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써서 입력하거나 이렇게 키보드를 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아서 진짜 복장 뒤집어집니다. 크크크크 흐흐흐흐 같은 이모티콘은 물론 영어나 숫자를 섞어 써야 할 때도 있고 은어나 비속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음성인식이나 필기인식으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것까진 좋지만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인식이 100%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입력하는 방법도 느려서 답답하고 오입력이라도 돼서 지우고 다시 입력하려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너무 불편해서 단답 수준이 아닌 이상 그냥 핸드폰 꺼내서 입력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기능임에도 6위에 랭크합니다. 5위는 통화 기능입니다. 워치 특성상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지 않는 이상 스피커폰으로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나 사용할 텐데 집에선 굳이 워치로 통화할 필요가 없죠. 길 걷는 중엔 외부 소리 때문에 워치의 미약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론 제대로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꼽자면 혼자 운전을 할 때인데 보통은 폰을 자동차와 블루투스 연결을 해놓으니 굳이 워치로 통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4위는 갤러리 기능입니다. 저장해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진들입니다. 가족이나 애인 사진을 넣어두고 보는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굳이 스마트폰 두고 작은 워치로 사진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3위는 캘린더 기능입니다. 캘린더를 작성하는 건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워치에 작아 터진 캘린더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 작은 화면 안에 월간 달력이 들어가 있으며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터치해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정이 있는 날에 점 같은 거로 표시라도 해뒀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막무가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2위는 인터넷 기능입니다. 화면이 작은 건 둘째치기로 합시다. 타자치기 어려워서 속 터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너무 느립니다. 진짜 너무 느립니다. 네이버 창 하나 뜨는 것도 한나절이고 거기에 검색어라도 하나 입력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선 매우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하죠. 전 여러 번 인터넷 사용을 도전해봤지만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터넷 기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창 하나 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A few minutes later. 아직도 지금 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뜹니다. 이게 심지어 PC 버전도 아니고 모바일 사이트인데 지금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뭐 검색하고 뭐 하고 이거는 뭐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못 씁니다. 그냥 못 써요. 그냥 인터넷 기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위는 지도 기능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지도 자체를 보기 불편한 것은 물론 경로 안내는 스마트폰처럼 지도 위에 길 따라 안내해주는 게 아닌 단순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들어가는 것부터 엄청 느리죠. 이 시간에 이미 핸드폰 꺼내서 네이버 지도 앱 켰습니다. 타자 치는 건 답답하니까 음성 검색을 할게요. 강남역 인식 중입니다. 인식도 한나절 걸립니다. 강남역 하나를. A few minutes later. 다른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신정 내거리역. 이렇게 느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느려 터져서도 못 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기다리기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GPS는 생각보다 부정확한 경우도 많은데 밑도 끝도 없이 직진하라는 메시지를 믿고 따르기엔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걸로 꼬물꼬물 지도 보느니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지도 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됐으면 하는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페이입니다. 원래 갤럭시 기어에 탑재되었다가 워치로 넘어오면서 빠진 기능입니다. 이걸 도대체 왜 뺐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워치로 결제하기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선 직원이 스마트폰을 받고 그걸 카드기에 인식시킨 후 다시 건네는 방식인데요. 워치로 결제하려면 시계를 풀고 건네주고 결제하고 다시 받고 차고 하는 게 꽤 번거롭죠. 이와 같은 이유로 실용성이 떨어져서 뺐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요즘이 2000년대도 아니고 셀프 계산이나 카드기가 고객 앞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삼성페이 기능을 빼는 건 좀 제 추측이 맞다면 정말 안타까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치로 결제하기 번거로울 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아닐 땐 워치로 결제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삼성페이 기능이 빠짐으로 저는 LTE 모델을 구매할 메리트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페이 때문에 폰을 두고
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있었다면 티머니와 같이 유용한 기능 탑 1, 2에 랭크되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카메라를 쓸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갤러리 기능이 있으면 초소형 카메라 정도는 넣어줘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질이 좋은 건 기대 안 할 테니 정말 간단하게 사진 촬영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위치나 회의 중 칠판에 적힌 것이나 갑자기 하늘을 날아가는 UFO 같은 거 찍을 때 유용하겠죠. 엄청 활용도가 있진 않겠지만 꽤 중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은 아니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워치의 차별점은 애플워치와는 달리 아날로그 시계와 비슷한 디자인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틱하게 시계를 꾸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성을 제대로 살리려면 시계 화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속 노출되도록 설정하면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아 불편하다는 겁니다. 갤럭시 워치는 42mm 기준 24시간 정도 착용하면 방전이 됩니다. 결국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면 패턴 체크나 심박수 측정 등 헬스 기능을 100% 사용하기 불편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저는 최대한 헬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충전을 하고 잠 자기 전에 다시 착용하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처음엔 웨어러블 기기를 매일 충전해줘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진정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워치를 1년간 사용해보고 느꼈던 점들과 유용했던 기능, 유명무실했던 기능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직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이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영양가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콘텐츠는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2위는 알림 기능입니다. 전화, 문자는 물론 카카오톡, 메일 등에서 오는 대부분의 알림은 워치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통화 및 답장도 가능하죠. 평상시엔 필요 없는 알림은 거르고 간단히 대답 가능한 알림은 워치로 답장하고 중요한 대답은 폰을 꺼내 답장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편리할까 싶지만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니 꽤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가장 편할 때는 컴퓨터로 온라인 결제하는데 인증번호 입력할 때입니다. 책상